네, 저희 첫 번째 함께할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킥라니. 킥라니? 킥라니. 그게 뭔 라니? 이게 뭔 라니라 킥라니. 싶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전동 킥보드란 말 들어보셨고 고라니 들어보셨죠? 이 둘의 합성어가 바로 킥라니인데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킥보드를 우리가 고라니처럼 튀어나온다 그래서 킥라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킥라니와 관련된 황당한 사연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연 이겁니다. 거리 위 무법자 킥라니를 아시나요? 자, 어찌된 사연이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얼마 전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 보고 사고가 날 뻔한 이후에 제 철칙은 안전운전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약속 장소가 여기 들어가면 내 다리, 나 죽어. 이 뭐야, 이거? 어머 학생 괜찮아요? 아니, 아주머니, 거기서 그렇게 급하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운전을 곧다우로 하세요? 말이 참 심하다 학생. 아니 아저씨 학생이야. 학생이에요, 학생. 아무튼 학생. 아니 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내가 놀래서 다친 데는 근데 없어요? 아니, 뭐,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신명감사했네. 아니 저기 학생들 여기 일방통행이야. 그럼 역주행해서 오면 안 되지. 그리고 막 내 차 긁힌 거 봐봐요. 일단 전화번호 교환하자고. 견적 나오면 내가 연락 줄 테니까 전화번호 좀 줘봐봐요. 그렇게 견적이 나오면 연락 주기로 하고 학생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박수림 씨 휴대폰이죠? 아우 다짜고짜 목소리 크다 진짜. 네 제가 박수림인데요. 저 재용이 엄마인데요. 재용. 그 아저씨 같이 생긴 학생. 학생 어머님 되시구나. 아유 마침 전화 잘하셨어요. 제가 카센터 들어가서 수리 좀 받아볼 참이었거든요. 카센터요? 아니 지금 우리 애가 다쳐가지고 집에 돌아왔던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아니 그건 일방통행길에 갑자기 학생들이 튀어나오니까 제가 멈추니까 학생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 넘어진 거지. 아니 그리고 학생들 헬멧도 안 썼어요. 킥보드 그렇게 타고 막 일방통행길 막 그렇게 다니면 안 되죠. 역주행한 거예요. 아니 전 그런 거 모르겠고 어머머. 자동차가 당연히 조심을 했어야죠. 전방주식은 몰라요? 경찰에 신고 접수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야 도대체.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걸까요? 피해 학생의 부모는 전동 킥보드는 역주행 그런 개념이 없다면서 애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한 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 이런 예고 사고 많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고가 났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사연은 이제 한 너튜브에 제공된 영상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A 씨가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오른쪽 끝에서 갑자기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으로 달려와서 부딪혔다. 네. 이런 얘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 영상을 보면 헬멧을 쓰지 않은 학생들이 역주행으로 달려오면서 보시죠. A 씨 차량을 보고서 급하게 이 전동 킥보드를 집어 던지고 몸을 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A 씨 얘기에 따르자면 이 사고가 난 이후에 학생 부모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부모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갑자기 튀어나온 건 당신 차량이다. 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접수를 해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분명히 역주행을 했던 것은 그쪽 퀵보드 아이들이었고 그런데 그게 왜 내 잘못이냐 그랬더니 부모 얘기가 이렇게 얘기됩니다. 전동 퀵보드는 역주행 개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A 씨가 분명히 차에 부딪혔던 건 그 퀵보드였는데 그걸 다 내 탓으로 돌리니까 나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이 어머니의 주장은 전동 킥보드는 역주행의 개념이 없다라고 했지만 네. 제가 도로 상황으로 보기에는 일단 학생들이 헬멧 안 썼고요. 도로에는 역주행으로 온 건 맞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했고 이건 차주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패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잘못했다면 O, 아니다 차주가 잘못했다 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설날 때만 우리 같이 네. 통일됐었죠. 아니, 설 인생이 지났다고 너무 또 이제 부정적이야. 의견이 갈라지네. 보세요. 전동 킥보드는 차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헬멧 안 썼습니다.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써야 돼요. 오토바이도 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헬멧 안 썼죠. 그리고 역주행한 거 맞습니다. 이건 엄연히 학생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2명 탔어 또. 네, 그 수임 씨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전동 킥보드가 몰고 있을 때는 자동차로 간주가 되는데 이게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면 보행자의 몰고 침입. 들어왔는데? 몰고 아니 들어왔잖아. 그건 이거는 딱 봐야 돼. 이거는 진짜 이 법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거기서 이렇게 던졌잖아. 딱 내렸잖아 거기서. 아, 말도 안 돼. 보행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그 법의 관점으로 알아봐야 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이런. 어쨌든. 역대 그 장 기자님을 만난 이래 가장 억측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대상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막을 도리가 없는 데다가 지금은 누가 봐도 헬멧의 문제, 도로에서 역주행의 문제, 더군다나 2명이 함께 탄 문제, 이 친구들 면허는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면허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모든 잘못은 오히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그 친구들 안 다쳤는지 그건 좀 걱정이에요. 다 괜찮은가 보더라고. 저 이거 그냥 동그라미로 바꾸면 안 돼요? 늦었어요.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두 분 전문가 변호사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쵸? 그렇죠. 학생들의 잘못이. 잘못했어. 그렇구나. 실제로 학생의 과실이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뭐 명백해 보이는데요. 그 학생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갑자기 튀어나왔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사실이지만 역주행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과실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전방주시, 자 아무리 진짜로 앞을 잘 주시하고 가도 이런 경우를 누가 피할 수 있어요? 맞아. 네, 갑자기 그러니까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했어도 그 어우, 누구도 저기서 역주행으로 아우. 킹라니가 튀어나와서 내 차에 갖다 박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과실 여부에 따라서는 무조건 이거는 아이들의 책임이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얘기가 나온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킹라니가 타고 다니는 저 물체 저게 차량이냐 아니냐? 뭐 차량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맞아요, 들어가야 될 것 맞아요. 같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차량이랑은 다른 개념이긴 해요. 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주행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주행이 하면 안 되고 오토바이처럼 일방 도로에서 막 다니고 그런 것도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운전자 측에선 과실이 없는데 이제 억울하잖아요. 왜? 차가 파손되거나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조금은 아나무인적으로 나오는 부모한테는 일단은 보험 처리를 받으세요. 네, 보험에 들어있는 거 보험 처리를 받으시고 보험사가 그쪽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끔. 근데 또 여전히 억울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험사에 지불하는 자기 부담금은 또 별도로 이 부모 측에 민사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 또 마지막 용용 죽겠지식으로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요. 맞아. 그렇게 나와. 형사 미성년자인데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형사 미성년자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 고등학생 정도로 정도. 보여진다면 14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요. 전동 킥보드나 뭐 전동 휠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사고들도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통계를 보면은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이 건수가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보면 445건에서 2022년도에 조금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2024년도에 448건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요 한 건에서 5건까지 있었고 부상자는
매년 4,500명 수준입니다. 집계가 된 사고만도 이 정도이고 실제로 크고 작은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앞서 킹란이 새벽에 주셨잖아요. 아침부터 이 분노가 좀 유발되실 수 있는데 이 킹란이 관련한 사고들이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영상으로 함께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그게 불식 타고 다녀. 근데 저건 뭐예요? 링걸 안 링걸. 수행 맞고 수행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환자복 입었네. 맞습니다. 실제 영상에 보면은요, 앞에 탄 남학생은요, 한 손으로 휴대전화 통화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한 손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거고, 뒤에 탄 이 사람은 환자복 입고 있죠. 네. 또 왼손에 들고 있던 것은요, 링거를 맞고 있는 링거봉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링거봉은 손에 들고, 앞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한 손에서 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묘기 대행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상도 함께 좀 살펴보시죠. 지금 이 저 앞에 봐. 영상은 앞에 지그재그. 달리는 거 봐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려고. 지금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전동 킥보드 탄 남성이 뒤따라오는 택시 앞에서 태권도 고개 하고 운전을 발레하는 합니다. 거기다 지금 왼발 발길질하는 모습까지 보이시죠?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가자 한 발을 들고서 위험하게 오히려 야구르지 이런 아유, 모습을 보이기도 정말 합니다. 위험하게 진짜. 헬멧도 쓰고 있지 않아요. 도로에 중앙선까지 넘어가면서 아찔한 주행을 하던 이 남성 영상을 촬영한 이 택시 기사가 너무 위험하다 하니까 오히려 욕설까지 아유, 나옵니다. 아니 도로에서 저런 행위 하는 거는 이 본인도 위험하지만 이게 타인도 위험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 그렇죠. 엄연한 불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영상들을 보면은요, 2명이서 전동 킥보드 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명만 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둘이 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멧도 쓰지 않고 있어요. 이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만약 돌불이라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은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다른 보행자와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이 원동기 자전거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 공유 킥보드는 대여를 해서 타는 건데 이 대여를 할 때 이 면허 확인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측면을 악용해서 청소년들도 면허도 타고 없이 다녀요. 무분별하게 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진도 함께 좀 살펴보시죠. 와. 뭐예요? 애가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거 아이들 타는 그 차 아닌가요? 근데 저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저걸 밀고 있단 말이에요. 밀고 가는 거야? 저도 지금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잠깐. 이 한 용인의 신축 아파트 단지 후문 입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네. 아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성인 남성이요. 유아용 전동차에 연결된 그 보드 위에 올라타서 킥보드처럼 타고 있는데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딱 아이고. 포착이 된 겁니다. 아니 저도 진짜 잘못 봤나 했어요. 저도요. 아니 보기만 해도 너무 위험해 보이고 사실 저 정도 아이면 자동차를 타도 뒷좌석에 이제 카시트에 앉아야 되는 그렇지. 나이거든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자동차냐 아니냐, 뭐 아니라면 무엇이냐 이런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우리가 이거는 차는 아닌데 이게 뭐 도로교통법 적용 받나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킥보드 같은 경우도 있을 맞아요. 거고, 뭐 50cc 이하의 작은 어떤 원동기 장치 그리고 뭐 자전거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그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도 취득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건 해야 되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헬멧을 착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운행을 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가는 도로가 아니라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맨 가해 측의 도로로만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법의 사각지대라는 거죠. 네. 이게 아이가 타고 전동으로 가니까는 가기는 가요. 근데 이게 법에 규정된 뭐 예를 들면은 PM
뭐 자전거, 뭐 원동기 이렇게 규정이 없이 이게 완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 완구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에 막 이렇게 갑니다. 또 문제를 삼아요? 그러면 법이 어디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꼭 법에 없다고 사각지대라고 그러면은 도로 한가운데 8차선에서 막 썰매 타고 다니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썰매 타고 다니면서 왜 썰매 타세요? 법에 썰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완구.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완구로 들어가고 뭐 어떤 법에 특정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법원에서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혹시라도 이런 정말 이거 위험천만하잖아요. 일단 그럼요. 아이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에 이거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술 마신 다음에 그냥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다. 많이 타. 네.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음주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나 음주했으니까 차는 두고 킥보드 전동 탈래. 킥보드를 타고 밤에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음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했을 때 이 전동 킥보드 운행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란 생각이죠. 내가 운전은 못해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는 건 된다?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처벌됐던 사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면 말 그대로 면허는 당연히 취소고요. 만취 중에 만취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단속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0.1%가 넘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딱 음주 측정에 걸려서 뭐 벌금 2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데 만약 전동 킥보드로 음주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사람들을 그래, 사고 나면 어떡해. 다치게 한다면 이 당연히 벌금이나 이 처벌의 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0.1%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보행자를 쳐서요. 아이고. 보행자가 전치 3주 이상의 어떤 상해를 받은 경우에 벌금 700만 원이 실제로 선고됐던 사례도 있습니다.